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십니까,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그냥 그래요.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조금은 어두워집니다. 그렇습니다. FOMC 앞두고 이제 조금 지켜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의 모습이죠. 오후장 갈수록 조금 더 처지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금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거의 뭐 유럽이든 어디든 다 동결 분위기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살짝 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 종목이 이 상황에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 수익으로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랭킹쇼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진단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랭킹도 맞추셔야 되고, 종목 네. 진단도 받으셔야 되고. 바쁩니다, 지금. 네. 우리 시장님 여기 채팅창에다가 잔뜩 써주셔야 돼요. 손목 어디 아파요? 막 써주셔야 돼요. 예.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약간 손이 떨리네요. 그래서 오늘도 한 900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900. 아니, 오늘 장이 조금 모처럼 빠지다 보니까 네. 채팅창 시작 스타트 라인이 800이 좀 안 되는 모습인데요. 아, 그렇죠. 자, 뒷심을 여러분 발휘해 주시고 900 그리고 욕심 조금 내서 저 네. 근처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지금 러브수기님께서 아까 인사해 주시면서 네. 계시고요. 우리 그리고- 미란 앵커가 추억 소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삐삐 번호를 아직 기억나세요? 와, 삐삐 사용하셨습니까? 삐삐는 전 못 사용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바로 휴대전화부터 탔었거든요. 저도 네. 저 어릴 때쯤에 제 윗세대쯤이 삐삐를 사용하곤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린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저는 아직 20대니까 삐삐는 써보지 못했고요. 그렇군요. 저는 휴대폰부터 썼습니다. 와, 삐삐라니. 네, 괜히 삐삐 얘기했던 미라네크만 나이가 더 많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지능범이네. 알겠습니다. 네. 러브소기님께서 창호행님은 역시 앞머리를 내려야 더 어려 보이세요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도 자꾸 내리고 싶은데 네. 가끔은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약간 바보 같은 머리가 될 때가 좀 꽤 있어요. 오늘 괜찮은데요? 오늘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이게 잘생겼어요. 아침에 내려보면 그때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대로 내리고 세팅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자, 지금 초반입니다. 네. 그 말은 종목을 올리셔야 될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삐삐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미라네크님 때문에. 종목 진단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미안. 웅냐웅냐님, 안녕하세요. 애청자 또 왔어요 하셨는데, 네, 애청자 저희 반겨드리고요. 네. 종목 진단도 함께 올려주시죠.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미라네크는 눈치 없이 계속 삐삐 얘기, 카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처폰과 카폰. 이거. 정말. 어휘가. 되게 윗세대신 것 같아요. 이러면 곤란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얼른 우리 800 만들면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나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 얼마까지 할 건데 요런 사정을 살짝만 녹여주시면 질문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슬슬 오늘의 랭킹 주제는 어떻게 뽑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오늘 창호앵커가 말을 거의 못할 것 같은데. 왜죠? 오늘은 6월 14일입니다. 예. 6월 14일은 2002년도 월드컵 때 우리 박지성 선수의 골로 포르투갈을 제끼고 16강에 간 겁니다. 저 진짜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요렇게 하면서 골 와. 세레머니를 했었죠. 저 대단했던 골이죠. 한번 튕기고 빡빡. 굉장히 어려운 골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결했습니다. 꺾어주십시오. 뭡니까? 안 띄워주세요? 네. 제작진이 오늘 진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겁니다. 지금 떴네요. 참 손발 잘 맞아요. 네. 자, 어쨌든 전국민 부자기원 특집. 왜요? 모르겠어요. 저거는 제가 원했던 문구는 아니고요. 축구 선수 역대 몸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도 몸값 좀 올리시라고 네. 그렇게 기원 특집으로 해서 한국 축구 선수 역대 몸값 순위를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에코가 앞서 오늘 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축구를 안 보거든요. 네. 축구를 몰라서 야구는 봅니까 그렇다고? 야구도 안 봐요. 저는 참나. 오로지 몸으로만. 헬스, 격투기 이런 거밖에 안 봐서. 동그란 걸로 안 하죠, 다. 예. 쪽을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저는 감이 잘 안 와요. 네. 저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정도. 딱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들어보긴 했습니다. 다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 몸값 순위 손흥민 선수가 몸값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추측 정도?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손흥민 선수가 1등일 거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될까를 맞춰보시는 것도 좋겠다. 손흥민 한 칸 뛰고 몇백억, 어허. 몇천억.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잘 아시는 축구 마니아분들은 이 액수까지 외우시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못 외우고 제가 평소에 보는 축구 외신들 뒤져보다가 네. 그 가격으로 오늘 기준으로 우리 한국 선수들의 밸류에이션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서도 밸류 측정을. 당연하죠. 몸값이 어쨌든 사람이 거기 시장에 나가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에 미친 사람이군요. 예스! 미쳤어요. 예. 종목 진단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부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골라볼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어쩐지 이 얘기가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뭐요? 유튜브에서 우리 삐삐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을 먼저 가볼게요. 좋아요. 자, 삐삐 얘기가 왜 나오나 싶었더니 삐삐님이 계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삐삐님이 근데 요 종목을 갖고 계시는군요. SNS택입니다. 요거 반도체 EUV 관련주죠? 그렇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을 텐데 일단 매수 가격은 34,500원입니다. 와, 야, 뭐 모처럼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네요. 익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이런 종목 요즘에 잘 없었는데. 네. 자, 30% 비중.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일단 59,500원까지 와, 수익이 정말 대단히 크게 나셨는데 여기서 매도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목 신청 독려도 해주세요. 이거 아니군요. 이거 저희 얘기한 말이군요. 그렇죠. 네, 삐삐님의 SNS택 바로 진단을 맡겨보겠습니다. 최병원 전문가님, SNS택 지금 매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비중 절반 축소 의견 드리겠고요. 제가 비중 축소 의견은 아마 처음 드린 것 같아요. 이 종목은 투자의 신 4월부터는 남면 막 믿고 따라왔는데 그전엔 투자의 신인데 제가 코스닥 종목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사고 싶으면 SNS택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8년도 일본이 반도체 극소제품 극박 소재 대다수를 수출 규제를 해버렸죠. 그래서 그러면 국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서 공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나 부품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어려운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의 노관 공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블랭크 마스크 쪽은 아주 기술이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보시면 14년도에서 이렇게 1,000원짜리가 한 5배 올라가고 나서 계속 못 갔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이 줄어들고 있어서 못 갔는데요. 그 다음 18년도 이후 이것도 여름이었는데요. 19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20년도 8월까지 5만원까지 갔습니다. 53,000원까지 많이 올라갔죠. 한 10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수출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들이 일본 수출 규제 국내 기업들이 그걸 국산화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추세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산화했을 때 수혜주들은 장기적으로 수혜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 극자외선 공정 EUV 공정의 매출은 2025년 정도 돼야만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노관 고정의 블랭크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는 디스플레이 쪽이 여기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반도체 한 40% 매출 비중 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지금 곱비싼 디스플레이 OLED 일쪽이 좋죠.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는 있는데 반도체가 앞으로 여기 EUV 공정도 EUV 공정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TSMC만 지금 하는데요. 이곳은 중국도 어디도 따라올 수가 없고요. 물론 SNS 중국 매출도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고의 반도체 소재 공정 뭐 이런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계속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미 목표가 55,000 정도 되는데요. 이미 도달했고 이제는 매수를 할 이유는 없고요. 많이 빠지면 이렇게 해서 지난번 5만원 갔다가 2만원 왔죠. 한 60% 빠졌죠. 주식은 되게 쉽습니다. 한 10배 정도 오르면 그 다음에 한 최소한 35% 내에 빠져요. 아니면 고점 대 60% 빠지면
그냥 사면 회복만 해도 거의 뭐 50% 70% 수익 나거든요. 그 돌파를 하면 기본적으로 3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한 2만 원 정도 초반이었으니까 3배 왔죠, 그죠? 주식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특히 대중 투자자들은 눈모내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가격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럼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심리에 대한 목표 주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5만 5천에서 5만 8천이 목표가였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 이 종목에 25년도 예상 실적이 한 7, 800억 영업이익 나올 거라 보다 15배이기 때문에 17배, 20배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면 이미 반영됐다는 거예요. 25년도. 25년도 반영된 극자해석은 25년도 매출 나오기 때문에 저는 25년 이상까지 난 가져갈 거야. 그럼 밑에 산 그냥 있어도 되지만 또 이렇게 반타작 나면 더 갔다가 여기서 60%한 오버슈트 하면 8만 정도 갔다가 다시 내려와도 거의 3, 4만 올 텐데 그러면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차원에서 비중을 30%니까 일단 15% 정도 줄이고요. 15%는 갖고 있고 손절가 지지선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지금 현재는 지지선은 56,000원입니다. 56,000원 종가로 붕괴되면 전량 매도 하시고요. 나머지는 오늘 절반 정도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NS 때 살펴드렸습니다. 주가가 참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비중을 절대적으로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SNS 때 삐삐님의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JST 나부에, 네. 예, 매수가 4,200원입니다. 비중은 얼마나 두셨습니까? 비중은 한 10% 정도 됩니다. 4,200원이면은 언제쯤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대북 테마를 타가지고 그때 좀 매수가가 높았거든요. 네. 개성공단 관련주로 해서. 예, 그 개성공단 관련주로 해가지고, 예, 참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네. 손절을 안 하고, 뭐 비중도 적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하다가, 네네. 그러다가 좀 추매를 해가지고 좀 많이 낮춰놨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금 보니까 추가 매수 한 개 10%시면 4,200원대. 그러니까 4,200원대는 거의 한 2021년 후반 요때쯤이 한번 그 가격이 왔던 게 있었고 그 뒤에도 또 있긴 합니다. 제가 네. 원래는 한 8,000원대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예, 2019년부터 갖고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력주 한창일 때. 아이고 시청자님. 비중을 상당히 한 5%도 안 되게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손절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뭐 묻어놨다가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추매를 계속 한 거지. 충분히 말씀 이해를 했어요. 2019년이 네. 시청자님 너무 김치도 이렇게 오랫동안 안 먹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십니까? 뭐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네. 이거를 뭐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추매를 해가지고. 예. 네. 그래가지고 한번 좀 빠져나올까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JST나 이 대북 보고 들어가셨는데 어찌할까요? 어찌하겠냐. 전량 매도입니다. 주식 같지 않은 주식을 들고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질까 하면 나까지 같이 구렁텅이 빠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용 못하면 물가에 놀러 가지 말라 그랬죠. 행락처리라도.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가능한 사건은 내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워런 버핏도 가능한 사건이 미래에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정석적인 투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투자의 기본인 거죠. 가치 평가를 할 줄 모르고 그러면 당연히 가치 평가 안 해도 될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냥 고집 부리고 물 타고 나는 4천이다 단가 이제는 8천 단가 낮췄으니까 지금 또 단가 4천에 또 단가 낮춰 2천원 8천 2,800원 돈 구해서 낮춰서 본전이 나왔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옹고집 부리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게 상관없는 거. 주식은 8천억. 처음에 이 주식이 원래 대북주 패션주죠. 의류 회사인데 여기서 30배로 올렸습니다. 2015년까지. 이때는 좀 실적 나고 괜찮아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빠져가지고 여기 보면 8,000원 2018년도죠. 이때당 3월, 4월 달에 바로 대북 관련된 여러 가지 북한은 엄청나게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빠졌으니까 반전을 타면 실제로 실적이 안 나온 회사인데 북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대북한에서 어떻게 경제적 협력하고 이거 불확실한 거예요. 그때 당시였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때. 그럼 팔아야 되는 거죠. 현절 거를. 그때가 2019년도 1년 18년도 이때 안 됐잖아요. 지금 여기 1월 달에 19년도 이때 파셔야 되죠. 6,000원대. 19년도 팔고 10년을 보고 양극재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전기차 성장 샀으면 가치 평가 안 해도 되는 거죠. 적자가 엄청났으면 19년도 양극재는. 그것도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거 팔아서 지금 샀으면 인생 지금 될 수도 있었죠. 아무리 안 되는 주식, 아무리 물 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을 같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9% 줄었습니다. 이거 반도체도 아니에요. 의류 회사가 69% 줄었어요. 뭔가 안 되는 거죠. 3월달 이익이 3억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의류 종목이에요. 지금 누가 옷을 사가지고 막 소비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일단 팔고 지금은 파시고 지금이라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미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관련주를 사시면 AI 관련된 종목 회복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를 사도 이거 판 거에 아마 10배씩 나실 거예요. 그 정도로 길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뭐합니까? 지금 저는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닌데 어떤 누가 점쟁이라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결단만 필요한 겁니다. 그냥 파시고 지금이라도 미래가 보장된 주식으로 가시라. 40% 올라가면 되잖아요. 4, 3, 10이니까 4천이니까. 그 정도는 올라간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갈아타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또 추가 매수 그 악의 그 사이클, 요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문가님이 초반에 좀 세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략 매도고요. 되는 곳에서 종목을 고르자. 또 우리 시청자님 장기로 투자 잘 하시니까 AI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힌트까지 붙여주셨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시청자님. 지금 연결이 좀 끊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아무쪼록 이 내용은 종목 진단의 내용은 잘 새겨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VOD 있습니다. 네. 꼭 보시고 반드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종목으로 이번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대단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망가신 거 아니죠? 네. 분명히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JST나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에 보니까 러브스기님께서 충격받으셨나? 살려님이 얘기됐다 끊어버렸나 보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런 거 참 잘 들어요. 그만님께서는 끊어진 게 아니라 던졌을 듯 하셨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아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소탈하신 분 같습니다. 분명히 잘 새겨들으시고 앞으로는 큰 수익 거두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행의 말과는 다르게 다 수학이 집어 던졌을 듯 야잇 이런 이러세요. 자, 잠깐만요. 우리 공개합니다 님께서 오늘은 이강인이지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랭킹 주제 요거였죠? 5위 해야죠. 한국 축구 선수 역대 몸값 순위를 맞춰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5위부터 차근차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위에 랭크된 선수 누군가요? 몸값 알려주시죠. 저렴합니다. 뭐예요? 5위가 68억입니까? 예, 황의조 선수죠. 황의조 선수, 와, 잠깐만 4위부터는 그럼 얼마인 거예요? 저는 이제 100단위로 가는 거고요. 저거 요즘에 복권 당첨돼도 저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복권이라뇨. 복권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5위 방금 전에 봤던 선수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빛의조라고. 빛의조, 빛의조. 네, 지금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국내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도 이렇게 사람 많이 얼굴이 봤습니다. 안 보고 빛만 보이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저게 뭐야? 68억
황의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극곰님께서 축구를 했어야 하는디 하면서. 근데 이게 저기까지 올라오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죠. 거의 진짜 복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5위 공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 4위 맞춰보시고요. 네.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더 가보겠습니다. 자, 4위래. 종목 진단은요. 왜 그러죠? 많이 헷갈리네요. 그렇군요. 자,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햇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KG ETS를 보도록 하죠. 네네. 매수 가격이 15,400원이고요. 15%를 가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께 대응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요? 말씀해 주셨는데, 자, KG ETS 이 종목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올해 들어서 딱 10,000원쯤부터 30,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업다운 장난 아니에요. 3배가 쭉 뛰었다가 30,000원에서 최근 들어 쭉 빠졌거든요. 다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해놓고 더 내려갔어요. 지금 13,000원이 있는 겁니다. 자, 15,000원에서 매수하셨고 추가 매수 괜찮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문가님, KGTS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식은 KG 홀딩스, KG 모빌리티 홀딩스 그거를 합병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자회사 중에 중부 발전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오 디젤 유류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KG 그룹의 핵심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4,800억 정도인데 기업의 이익을 보면 이익이 좋죠. 작년에 3,500억, 올해 3월 달에도 보면 971억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시가총액이 4,000억 정도 되니까 사실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죠. 한 배 정도 되나 영업이익에. 영업이익에 한 배다 0.5배밖에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해먹고 나왔다 이렇게 시쳇말로 얘기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식이란 게 과거에 그런 거 있죠. 가스, 서울가스다 이런 거 비슷한 것처럼 주식이 이렇게 꾸준히 조정 없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는 특별하게 발전소 마찬가지고 가스 회사 마찬가지고 삼천리 그 문제만 이 삼천리 서울가 이런 개념 자체를 할 때는 늘 보시면 에너지 관련주가 에너지가 비싸고 하니까 막 그 모멘텀이 작용해서 올라간다 치면 서로서 어떤 세력이 있어서 쭉 올라가면 한 번 조정하면 물량이 쏟아지면 끝인 거예요. 그 조정되면 끝이죠. 물론 그게 이제 여기 차익거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죠.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런 것도 조정 안 했으니 10,000원에서 30,000원 올려놓으니까, 한 번 내려갈 때는 물량이 거래가 적잖아요. 그죠? 거래자가 적다가, 한 번에 내려갈 때, 그 내려가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안 올라가요. 한 번 깨지면. 세력이 있다가 만약에 5팀이 있다. 그럼 올라갔을 때 한 팀만 배신하고 나는 다 이익을 5배씩, 2배씩, 3배씩 났으니까, 만약에 100억치 사가지고 300억 됐으니까 나만 살고 나오겠다 해서 그냥 팔면 그걸 과연 누가 받아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날 한가 갔나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딱 기스가 나면 그냥 내려가지 거래실. 그래도 이게 많이 빠졌다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은 개인들이 생각할 게 잘못, 많이 빠졌네. 또 올라가겠지? 그게 아니라, 제가 금방 얘기했듯이 5팀의 세력이 있으면 어떤 100억씩 500억이면 100억, 500억 산 전체 시가총액 3배 가서 1,5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억도 3억 됐으니까 3억, 100억, 3억 된 사람 반타작 돼서 팔아도 150억이잖아요. 그럼 50억 벌었잖아요. 번 거죠. 이렇게 가서 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었어요. 과거의 주식은 그도 훨씬 더 빠져 있었는데요. 이 주식은 3,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 해서 올라왔으니까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세력이. 그러면 저평가됐다 했더라도 이미 이렇게 물량이 위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거래를 보시면 15,000원 이하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 이 주식을 다 받아가야만 올라가는 거죠. 이게 수급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은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편하다. 막연하게 계속 기다리는 게 뭐 저평가 됐으니까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KJ ETS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급등한 이후에 다시 내려온 종목인데 추가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전략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점 기억을 해두시고 대응하시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KJ ETS 살펴드렸습니다. 자,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의 진단 스타일은 물가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 물가 가지 말자. 물에 빠진다. 거기에 시청자님들을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인플레이션의 그런 물가가 아니라 네. 진짜 이 워터, 이 물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해놓고서 말씀하신 거라서 그게 아니면은 가지도 말자. 그렇죠. 이런 스타일이란 거를 네. 꼭 알아두시면서 진단을 들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아예야 깊은 물에 가지 말거라.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렇죠. 진단해주고 계신 거예요. 네. 수영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애들이 수영을 못 해갖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김경숙님 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 세종공업입니다. 오늘 지수가 이렇게 조금 밀리는 와중에서도 세종공업은 잘 가요. 그렇죠. 네, 1.7% 오르고 있는데 사셨던 가격이 낮지는 않습니다. 네. 9,750원입니다. 지금 9,750원이면 거의 이분도 연 단위로 들고 계신 거예요. 네, 써있네요.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산 종목. 아이고 오늘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정말 JST나처럼 네.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말이 2년이지 실제로 2년 갖고 있으면요 진짜로 답답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포기하시고 막 이럴 건데 네. 연락을 지금 주셨네요. 어쨌든 잘하셨고요. 세종공업 올라갑니다.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세종공업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세종공업이 소음기가 매출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소음기, 배기가스 관련된 자동차 배기가스 소음기는 여러 가지 보면 자동차 업종의 부품이니까 자동차 업종이 안 좋을 땐 안 좋은데요. 근데 자동차 업종이 좋을 땐 좋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로 가면 자동차 패러다임이 엔진에서 전기차로 가면 전기차가 소리가 안 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면 소리 나는 부품 안 사면 되잖아요. 당연히 안 사야 되는 거죠? 그 부품이 줄어들 텐데. 그래서 과거에 이 주식이 보세요. 11년도부터 시작해서 요 차정 시대는 2008년도 이후에 미국의 점유율이 한 대가 2배로 늘면서 차정 시대 같이 갔습니다. 10배가 갔죠. 주식은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패러다임이 바뀌는 15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전기차로 바뀌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이. 지금은 많이 빠졌다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흑자 전환되고 이익이 나니까 그나마 아직까지 전기차로 우리나라도 뭐 10%도 안 되고 글로벌 10% 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동차는 현대기아에서 다시 회복하고 있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출도 같이 회복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가격은 못 가요. 그러면 박스권 매매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 이렇게 결론을 내고 그러면 이번에 자동차 부품주는 26년도까지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도 잘하고 해서 하면 글로벌 점유율이 기본적 2등이나 뭐 1등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2등, 테슬라 빼고 2등. 지금은 4등에서 2등, 3등 가면 조금 나아지겠죠. 그때까지는. 전기차가 뭐 25년부터 확실히 많이 늘어나니 그전에는 엔진차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겠죠. 실적에. 그래도 이 실적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돌파를 못한다고 보고요. 15,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보면 여기 21년도 13,000원 갖다 내려왔고 또다시 여기 가면 내려갈 거야. 12,000원대에서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있고요. 그런데 이미 거래가 여기 많이 실렸기 때문에 요 5월 달에 자동차 부품적으로 잘 갔었죠. 때 제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제가 자동차주는 저 10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쳐다도 보지 말라고 전략 매도를 숱하게 외쳤습니다. 2015, 16년부터 자동차 부품주 무조건 전략 매도였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전략 매도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도 이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는 모멘텀이 확실히 됐으니까
제가 송화혜택도 8,000원 돼서 12,000, 15,000 막 이렇게 얘기해 드렸죠. 12,000 정도, 11,800원인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갔다가 모멘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은 끝난 건 아닌데 실적도 앞으로 더 좋아지고 그래서 비슷합니다. 이것도 세종공업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은 목표가 11,7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11,700원이 목표가고요. 수렴하고 있으니까 좀 조정받더라도 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2분기도 실적 3분기까지 괜찮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손절가를 꼭 하겠다면 지금 단가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애매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손절가는 비중 축소는 8,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000원에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뭐 10%밖에 안 되니까 확 내려오면 물 타서 올라가서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11,700원, 손절가 8,000원입니다. 자, 세종공업 관련해가지고 목표가 11,700원에 손절가 8,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예.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하고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이렇게 해봤고요. 네. 다음 전문가를 모시기 전에 오늘의 랭킹 주제 잠깐 좀 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은 열심히 하시는데 축구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닌가. 저는 오늘 굉장히 네. 뜨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전혀 아니어서 잘못 조사했구나. 서운하셨어요? 저는 재밌어가지고 조사했는데. 자, 그러면 네. 아무도 관심 없는 2순위 4위를 저런.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자, 4위. 4위 할게요. 예, 재미없게 4위는 4위 누구예요? 황희찬 선수입니다. 우와, 단위가 달라졌네요. 그렇죠. 이제 이분은 영국에서 뛰고 있고요. 우와, 165억 원. 네. 4위가 이 정도라고요? 그렇죠. 아니 1, 2, 3위 도대체 얼마를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황희찬 선수 성이 황씨라서 와. 별명을 황소 뭐 이런 걸 많이 줬더라고요. 시찬이 형? 아, 저게 무슨 시자죠? 이것도 자기만 아는 거게 잔뜩 적어놓고. 예. 시찬이 형. 네. 그런 거군요.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좀 더 우리 희찬 선수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네. 동료하는 마음을 담은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4위 예. 황희찬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까지 남아 있습니다. 역대 몸값 순위를 맞춰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3위에 랭크된 선수는 누굴까요? 그렇죠. 요거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희준입니다. 네, 전문가께서는 축구 좀 보실 것 같은데 혹시 남아있는 세 선수,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가운데서 몸값 순위 이 세 선수 가운데서 제일 낮은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축구 잘 못하고요. 저는 격투기 쪽입니다. 뭐 유도 이런 쪽. 저랑 역시 복싱도 오래 하셨죠? 네, 복싱 오래 했습니다. 역시 저랑 괴가 맞아요. 예, 오늘 그렇군요. 질문이 누가 하셨는지 모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식상해하실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손흥민 선수 아주 그렇군요. 이성도 훌륭하고 실력도 좋은 우리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대표 예. 손흥민 선수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축구를 잘 모르신다는 우리 김민주 전문가께서 종목들은 기가 막히게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봐야죠. 기가 요거 막힌지. 한번 예. 얼마큼 기가 막히게 킥을 차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치십니다, 멘트는. 예. 자,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인데요. 예. 우리 옥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S에너지를 들고 계시는데 이거. 매수 가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7,078원. 이거 언제예요? 비중이 7% 뭐 많지는 않으신데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3,000원이 안 됩니다. 2,825원. 자, 일단 신재생 에너지 법안이 생겼다는데 네. 이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버려야 하나요? 손실 줄여 청산하려면 얼마쯤까지 버텨볼까요? 이 지금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요. 손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에너지 지금 너무 바닥까지 왔는데 이거 계속 보유해도 괜찮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시죠. 뭐 역시나 종목 상담과 분석이 제 전문 분야니까 또 품격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청자님이 다 알고 계시듯이 뭐 신재생 에너지 법안이다 뭐 이렇게 보다도 재생 에너지에 관한 세부 확침안들이 좀 연말에 확정될 것 같고요. 뭐 좀 거시적인 틀은 다 이미 법안 통과가 되었고 재생에너지 비율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늘 재생에너지를 설명드릴 때 큰 틀 안에서 탈탄소고 친환경이고 그 친환경의 카테고리 안에 전기차, 2차전지, 뭐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있는 것이다. 또 원전도 정책 테마주고. 근데 S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쪽인데 기업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해야겠죠.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발전 시스템. 최근에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자회사죠. SPO스에 뭐 수소 쪽까지 연료전지 사업까지 신사업을 하고 있는 쪽인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기업이라면 뭐 실적도 어느 정도 등락 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경기에 따라서 그래도 회복되는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S에너지는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형주 태양광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뭐 SDN, 신성 ENG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특히 신성 ENG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신성 ENG를 보시게 되면 물론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작년에 215고 2021년 기준 실적이 10배가 올랐어요. 올해도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실적이 2배가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기준으로도 실적도 당연히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경기 침체 분위기를 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데 S에너지는 당연히 올해 실적도 안 좋고요. 지금 실적이 3년 내내 적자입니다. 그러면 1분기에 지금 3억을 찍었는데 이게 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는 거죠. 바닥권에 대한 기술적인 모습은 좀 있는데 3억 올해도 적자 아닌가? 이런 의구심. 이것이 주가 상승 동력을 막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제 좀 봐봐야 되겠죠. 좀 이슈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회사 보니까 MM엔즈 손해배상 소송도 있었고 또 일부 인용 판결까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좋아보지 못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한 2년 전에 보니까 유상증자를 했었거든요. 165억 정도 했는데 그 물량들도 이제 내년부터 출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자금 여력도 녹록치 않아 보이고 내부적인 어떤 소송 노이즈, 실적, 선박자가 고루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세 반등을 일으키기에는 좀 어렵다. 일정 부분 리바운드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3월 9일 3,800원까지 반등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기업의 내용으로는 뭐 기본적 분석은 둘째 치고요. 3,800원까지 리바운드를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3,400원의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저는 레인지 범위로 3,500원에서 3,600원 정도 보달하면 이 부분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절을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게 훨씬 복구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손절을 하고 다른 포트를 섹터를 잡았을 때 훨씬 더 손실 복구가 빠를 것이다. 저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레인지 범위 3,500원에서 3,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에너지 반등 목표가가 3,500원 수준 정도로 언급이 됩니다. 매수하셨던 가격이 7,000원대인데 그렇게까지 기다리기는 참 어려운 종목이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씁쓸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 부여잡고 매도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죠.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저희의 얼굴을 보면서 진단 참 좋고 다 좋은데 왜 둘의 텐션이 이 모양이냐. 아니 그게 어쩔 수 없는 게요. 장이 빠질 때 저희가 텐션을 부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펜션 부리면 또 손실 내시는 분들께서 재밌냐? 저 녀석들 저거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들을 다 헤아려서 텐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또 저희도 또 시장이 약하면 약간 흥이 안 나요. 속이 좀 상하죠. 손실 어쩔 수가 많이 없습니다. 손실 안 봐도 손 이렇게 힘드실 것 같으니까. 잠깐만요. 예, 예. 똑똑 박사 아이디님께서 재밌나요? 뭐가 재밌어요? 저희 말하는 거 듣고서 아, 재밌나요?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우리 똑띠님 바로 정말 아, 맞아.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에디님처럼 재밌나요? 시작이 이런데 웃어요? 이러고 하니까. 에디님 저는 재밌습니다. 아, 아, 약간 이분도 역시 오락가락 우리 하시나 봐요. 똑띠님이 참 진행자를 참 조련을 잘한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지금 울 뻔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이분은 사고 싶은 거 올리셨어요. 뭐예요? LX 세미콘 오늘 아, 한 그 2% 반도체로. 가는데 요 LX 세미콘을 지금쯤 사면 어떠냐? 네. 이게 언제죠? 67,000원일 때가 올해 1월이거든요. 네. 계속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야 되는 시점에 온 건지 저기 혹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몇 퍼센트 만약에 사게 되면 좀 얘기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봐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LX 세미콘 살 타이밍입니까? 네, 뭐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뭐 또 시청자분들에게 방송의 연속성이니까 한마디 드리면 저희 이건 앵커님하고 유청 앵커님 저희 방송국 메인 앵커들입니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그 실력들이 출중하신 분입니다. 답변으로 들어와서 LX 세미콘 매수 문의 주셨는데 그 매수를 보수적으로 드리는 이유는요. 밸류는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업 내용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DDI 쪽에서는 뭐 특화가 좀 돼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LX 세미콘을 보시게 되면 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핵심 부품인 패널 구동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워낙 실적이 좋았었죠. 그래서 뭐 주가가 고공행진했고 전방 산업도 좋았고 근데 이제 작년은 좀 좋지 못했죠. 경기 침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2021년에 그 고점을 찍었고요. 작년에 좀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은 쪽입니다. 실적이 뭐 거의 60% 떨어졌으니까 전년 동기에 1279억인데 올해 지금 391억 찍었거든요. 근데 다들 비슷하죠. 이제 개선 기대감에 이제 주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그 매수를 해가는 과정들은 우선 반도체 선별화가 좀 진행된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미 선별화가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어제 이제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리면서 고점 테스트를 거칠 것이다 했는데 오늘 테스트를 거쳤고요. 결과는 뭐 시청자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62동 평균선 반등한 종목, 121선에서 반등한 종목, 또 반등하지 못한 종목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선별합니다. 근데 반도체는 대다수들 그 저점을 계속 높여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들도 과대 낙폭에 대한 인식, 이런 기대감의 반등은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또 연말에 대한 어떤 지수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별화 작업이 펼쳐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 선별화 작업을 펼칠 때 물론 모멘텀이나 뭐 가이던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돌다리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LX 세미콘을 7만 원대나 8만 원대나 이때 잡았다. 그러면 가져가는 건 문제가 없으나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도 선별화 작업을 할 텐데 그 선별화 작업의 첫 번째 요건이 2분기 실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분기보다 조금 더 개선되는 기미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 또 오늘 밤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FMC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들. 늘 시황을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할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지수 앞에 장사가 없고 지수가 오버슈팅으로 가봤자 저는 이번에 FMC 전까지 2640선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여기가 한계치인 것 같고 오버슈팅으로 가면 2700선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쉬어간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뭐 반도체만 빠질 것이냐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나온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별화 작업에서 이겨내는 종목들 모습들은 저점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LX 세미콘도 지금 진입을 하기보다는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면 10만 원대까지 다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진입해도 늦지 않겠다. 10만 원까지 빠지면 LX 세미콘이 마이너스 18%거든요. 지금 잡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래서 굳이 지금 매수를 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매수 의견은 보수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부자님의 매수문의 LX 세미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의견 들어보시면서 최종적인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X 세미콘이었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한창 도와드리는 가운데 네. 오늘의 랭킹 주제 잊지 않으셨죠? 그렇습니다. 랭킹쇼는 항상 랭킹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주제 요겁니다. 한국 축구 선수 역대 몸값 순위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5위 비치조 선수, 황의조, 4위 시찬이요. 황희찬. 자, 3위는 누굴지 한번 지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그 3위 공개해 주세요. 이분입니다. 이강인 선수 2,200만 유로. 와, 303억 원. 네. 대단한데요. 이게 이제 이적을 아직 안 했을 때 기준이고 네. 오늘 기준으로 PSG, 그러니까 그 옛날에 메시 선수 뛰었던 네. 지금 세계 최고 은바페 선수가 뛰고 있는 프랑스 1부 리그 1등 팀한테 지금 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와. 완전 뜨거워요? 야, 그러면은 저만. 조만간 1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1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3위는 막내형 이강인 선수. 많이 어리네요. 왜냐면 왜 저기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막내인데 나이는 네. 근데 하는 짓은 이게 형 같아서. 노인네 같아서 네, 그런 느낌이 노인. 자, 이렇게 3위까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김민재 선수, 손흥민 선수 2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1위는 누구일까요? 1위보다 2위가 별 의미가 없네요. 왜요? 1위 알면 2위도 당연히 아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거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1위는 손흥민으로 정해졌는데 네. 과연 얼마냐 이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닐 수도 있죠. 세계 최고 수비. 예. 김민재 선수 우리 1위일 수 있잖아. 그렇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이제 이동하게 되면은 네. 1위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저 흥분할 뻔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 이 해놓고선 흥분을 가라앉히고 예.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볼게요. 네. HAM 함덕면. 진짜. 진짜 받기 힘드네요 멘트. 저희 황희조 선수를 이야기했었는데 대창단 조 해보겠습니다. 대창단 7,050원에 15% 갖고 계시고요. 네. 대창단 조를 7,000원에 15%. 현재 주가는 7,190원이죠. 별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대창단조는 어떻게 보세요? 네, 대창단조는 진입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문제 없어 보이시고요. 잘 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좀 기억력 쪽이 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을 하신 분이 시멘트를 상담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멘트 가격이 인상이 예정돼 있거든요. 9월에. 그러니까 대창단조도 약간 비슷한 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굴삭기 쪽의 부품 업체들은 다들 실적이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부 주행체 무한 궤도의 링크를 만드는 로라 이런 쪽을 만드는 부품 업체인데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진성 T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괜찮은데 수급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아무래도 거래대금이나 수급 자체가 크게 불어나지는 않는 측면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좀 더디죠. 하방 지지 때는 6,500원에 만들고 7,500원까지 좀 가고 이런 측면인데 등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500원 정도에 사서 7,500원 정도 한 12, 3% 되면 파는 박스권 움직임의 장세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대창장들을 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까 LX 세미콘 질문하셨으니까 자, LX 세미콘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항상 강의 주제를 하면서 주도주에서 승부를 지어라.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이면을 봐야 된다. 그리고 다들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주식을 해야 된다. 매집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지 봐라. LX세미콘 같은 게 저점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눌림목 구간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 또 매매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대창단조는 보시면 박스권이잖아요. 저점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제한된 수급이니까. 그리고 대창단조가 굴삭기 쪽이니까 주도주가 아니죠.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파악하셔야지 아무래도 매매 쪽에서는 수익률 게임에서 더 이기실 수가 있고요. 종목 자체나 실적, 밸류, 배당 다 문제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결국은 늘어나고 유동성이 조금 풍부해지는 거시적인 관점, 글로벌 경기 회복 이런 측면이 있어야지만 자금이 유입되면서 조금 더 시세가 난다. 결국은 시간 투자 싸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간 투자만 하시면 이 종목은 9,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신사장님이 이제 매매 관점인지 기술적인 걸 보고 좀 빠르게 가지 않겠느냐. 좀 아쉬운 쪽이죠. 그래서 보유하시고요. 손절가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하방 경직성은 확보한 것 같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시간 투자를 하신다는 전제 조건에 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창단조 살펴드렸습니다. 보유를 해보시고 목표 주가도 설명해드렸으니까 그때까지 갖고 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대창단조까지 종목 진단 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궁금한데요. 코스닥이 많이 밀립니다. 갑자기 확 밀려요. 네, 그래서 종목을 우리가 시가총액을 좀 찾아봤는데 대부분 이제 소재, 2차전지 소재 쪽에서 큰 하락폭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시가총액 코스닥의 1위가 에코프로비엠, 2위가 LNF, 뭐 3위가 셀트론 헬스케어, 4위가 에코프로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10위권 안에 엔터 두 종목도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2차전지 소재 파트가 뭐 시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코스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코스닥의 몇 종목들을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2, 3분 정도 말씀을 좀 올리면, 결국은 오늘 고점 테스트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칠 것이다. 오늘 거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점 돌파가 좀 안 됐죠. 지난번 에코프로도 82만원까지 가는데 오늘 뭐 78만 9천 원 정도? 결국은 제한된 수급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FOMC의 방향성도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금리 동결 후에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코멘트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음 공이 7월 FOMC까지 넘어가는데 7월 FOMC 이후에 8월이 또 FOMC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1년에 FOMC 8번 열리고요. 4월과 8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6주 간격으로 열리고요. FOMC 의사록은 3주 간격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성장성이 있다는 또 합당한 명분 아래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던 2차전지 쪽에서 자금을 돌려야지만 다른 데에 눌림목 나왔던 종목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수급이 제한적인 외국인의 형태에서는 당연한 움직임인 것 같고요. 결국은 2차전지에서 수익률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부분들은 이제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매매를 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만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고점 돌파는 주관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조정은 더 나온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선별화 과정이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좀 덜 올랐던 섹터 쪽에서 저점 반등을 노리는 쪽으로 수급에 이동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를 해 가시는 분들은 투자 기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진짜. 정말 사전에 얘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물어본 건데. 지수 내려가서 그냥 확 여쭤봤는데 바로 답을 또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덕분에 시장 상황은 크게 걱정 없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에 이어서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까지도 해봤습니다. 실력파예요. 네, 여러분 참고를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역대 1, 2위 지금 또 새로운 소식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주시죠. 짜잔! 손흥민 선수 826억 원, 김민재 선수가 668억 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려오는 소식이 있죠. 자, 1위가 바뀝니다. 김민재 선수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왜냐면 네. 박지성 선수 갔던. 그렇죠. 네, 거기에 돈을 얼마 받습니까? 824억을 받아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7월 1일 날 간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1위로 등극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탈리아 와. 언론에서 지금 전한 거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실시간 스포츠 뉴스까지 전해드리는 그렇죠. 다양한 멀티 방송. 하이브리드예요. 예, 랭킹쇼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지금까지 달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에도 저희와 함께 힘내시죠. 고맙습니다.